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얼굴의 신체 구조를 통해서 기분과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력도 의외로 되게 나빠요. 근데 단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아요. 고양이 수염을 함부로 깎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오늘은 고양이의 얼굴로 고양이의 기분이나 상태를 알아보는 걸 한번 배워볼까 해요. 고양이는 요 앞전에 배운 몸짓이나 울음소리 외에도 어떤 수염, 코, 얼굴, 눈, 입, 귀 이런 얼굴의 신체 구조를 통해서 기분과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요,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고양이의 현재 상태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과 여러분이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 항상 고양이 현재 상태와 주변의 상황을 같이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얼굴을 가지고 그 기분과 그 상태를 파악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고양이의 귀는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의 근육을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정면을 보는 와중에서도요, 어떤 이쪽에 어떤 신경 쓰이는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 쓰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요, 그 귀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경계를 항상 늦추지 않거든요. 실제로 여길 보고 주인을 바라보거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귀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그쪽에 이미 신경을 또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청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으로 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리를 증폭하며 그 소리의 종류가 뭔지 파악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귀를 꼿꼿이 세운 채 전방을 주시하고 있으면요, 무언가 흥미를 보이는 물건이 생기거나 뭔가 흥미를 보이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지금 주시하고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긴장 타고 있는 거죠. 또 귀가 양옆으로 누워가지고요, 마징가귀를 하고 있으면요, 이 경우에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향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방어적인 공격성을 나타낼 때 주로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한쪽 귀를 탁 하고 떠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복잡하거나 혼란하거나 뭐 상태 파악이 잘 안 되거나 현재 상태, 자신의 위치나 현재 상태가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일 수 있어요. 혼란스럽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눈을 보면은요, 고양이의 눈의 특징은요, 사실 시력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색깔도 몇 가지 구분 못해요. 색깔 구분은 어디 보자, 청색, 황색, 녹색, 그다음 회색, 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요. 색깔 구분도 잘 못하고 시력도 의외로 되게 나빠요. 근데 단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아요. 첫째, 야간 시력.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홍채가 되게 크고요. 타페텀이라 그래서 눈의 뒤쪽에 어떤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녹색으로요. 사람도 있긴 한데 사람은 되게 작거든요. 이게 넓기 때문에 왜 저녁에 후레쉬 불빛 비춰보면 고양이 녹색으로 빛나잖아요. 그래서 넓은 홍채를 타고 타페텀, 즉 빛을 반사하는 부분에 반사해서 나오는 빛을 보기 때문에 고양이 눈이 녹색으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즉 시력은 안 좋은데 움직이는 물체를 파악하는 경우는 누구보다 뛰어나요. 예를 들면은요, 테니스 코트, 녹색의 테니스 코트 안에 노란색 테니스 공이 있으면 잘 못 봐요, 얘들은요. 근데 만약에 그 테니스 공이 움직이고 있다면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파악이 가능해요. 즉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파악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즉 동태 시력이 좋고, 그 다음에 야간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고양이가 흥분한 상태이거나 무언가에 집중을 하나 관심 있는 게 보이면요, 동공이 동그래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동공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통 볼 때 동그랗게 큰 동공으로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심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흥분을 약간 하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호기심이 많은 어린 고양이들은 눈이 다 동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사방팔방에 막 호기심을 보이거든요, 여기저기에. 그래가지고 얘들은 그런 동그란 눈을 가지고 호기심을 보이는 거죠. 약간의 타원형을 띈 동공은요, 이게 만족스럽고 나른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동공이고 되게 편안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축된 동공은요, 동공이 까만색 동공이 좁아지면은요, 요건 사냥 모드에 들어갔거나 극도로 긴장하고 있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요. 자, 고양이는 또 수염이 재밌는데요. 고양이는 수염이 4줄로 나 있어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나 있고요. 이 위에 두 줄과 아래 두 줄은 각각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수염도 자체 근 안에 근육들이 있어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쫙 옆으로 쫙 펼치기도 하고 앞으로 쫙 내밀기도 해요. 그다음 뒤로 바짝 접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수염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거든요. 고양이 수염을 함부로 깎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고양이 수염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재밌는 게 고양이들은 사냥할 때 중요한데요. 저녁에 사냥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수염의 움직임을 통해 현재 바람의 방향이나 아니면 자신이 달리고 있을 때는 달리는 속도를 이걸로 파악해요. 수염이 얼마큼 눕는 정도를 보고,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구나,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디를 불고 있구나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좁은 곳을 지나갈 때, 좁은 굴이나 아니면 굉장히 좁은 담벼락의 구멍을 지나갈 때 수염을 쫙 펼친 채로 지나가요. 재밌는 게요, 고양이 수염을 펼쳤을 때의 길이는요, 고양이 어깨 넓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염이 안 닿고 통과하면은 이건 몸이 통과할 수 있는 넓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지나가게 돼요. 근데 수염이 어딘가 닿는다 그러면 이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몸이 낄 거에 대비해서 안 들어간다 그래요. 또 재밌는 게요. 어떤 사냥물을 갖고 사냥을 할 때는 사냥물에서 얼굴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 이때는 수염을 전부 다 앞으로 펼치게 돼요. 특히 싸움할 때도 그래요. 수염을 앞으로 펼쳐서 수염에 닿는 부분들을 감지해서 얼굴을 피한다 그래요. 수염이 앞으로 쫙 펼쳐진 상태에서 이게 안테나처럼 작용해요. 더듬이 같이. 그래서 사냥물이 막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냥물을 쫓을 때, 저녁에 사냥물을 쫓으러 막 풀숲을 헤칠 때 딱 펼쳐지거나 앞으로 파악된 이런 수염들이 미리미리 나뭇잎이나 나무 가지들을 감지해내고 그걸 닿자마자 얼굴을 바로바로 피한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수염으로 먼저 커버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수염의 감각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또 재밌는 게요. 만약에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에서 고양이가 서로 싸울 때 있잖아요. 공격적인 공격성을 띠는 고양이는 수염이 앞으로 향해요. 이거 공격을 나타내는 걸 뜻하거든요. 긴장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방어적인 공격성. 고양이는 항복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공격적인 공격성을 띠느냐, 방어적인 공격성을 띠느냐. 이 의미는 뭐냐면요. 고양이란 동물 자체가 원래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너랑 싸우기 싫지만 네가 덤빈다면 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런 의미예요. 즉 방어적인 공격성 띠는 애들은요. 뒤로 누우면서도 수염이 뒤로 제껴져요. 반대로요. 즉 두 마리가 싸우고 있을 때 잘 파악이 안 되고 누가 공격하는 애고 누가 방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염 모양만 보셔도 파악이 가능하세요. 즉 수염이 앞으로 펼쳐진 애들은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요. 수염이 뒤로 접힌 애들은요. 방어적인 공격성. 즉 공격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얘는 지금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자하고 피해자를 파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수염을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너 너무 물었어. 아파 지금. 싸봐. 왜 그래 자꾸 물어왜 나를.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 고양이의 후각인데요. 고양이는 굉장히 발달한 후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냄새로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고양이는 재밌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입천정하고 비강 사이 야콥슨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입 안에 입천정이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야콥슨 기관이랑 있고 입의 계구부는 어디냐면은 윗입술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고양이가 이렇게 멍청한 표정을 짓고 앞니빨을 드러낸 채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뭔가 흥미있는 페로몬 냄새를 맡아서 그걸 분석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흥미있는 페로몬인데 이러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로몬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며 누구의 것이며 이 냄새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 이걸 분석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 되게 재밌는 표정을 지닌 이런 반응 플레멘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이런 페로몬 냄새를 맡아서 야콥슨 기관에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요. 뭐 나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상위 계열이다 나보다 더 하위 계열이다 이런 아니면 질병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요. 왜 간혹 가다가 여러분 발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여러분 엉덩이 냄새를 맡거나 여러분의 체취를 맡고 그러니까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페로몬 냄새를 감지하고 도대체 이게 뜻하는 바가 뭐지? 우리 주인이 피곤한가? 우리 주인이 지금 화가 나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플레멘 반응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냄새를 맡고 여러분의 냄새가 독하다고 이런 재밌는 표정을 짓는 게 절대 아님을 인지하시고요. 단지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